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가 사실 그 투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다음에 주식 투자하세요. 대부분은 이제 노동소득, 이제 월급이나 이제 자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100%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지 이제 경제적 자유로 좀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종잣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종잣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전에는 예금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없을 정도로 종잣돈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종잣돈 대신 뭐가 있었냐면은 종자빚이라는 게 있었어요. 종자빚이요? 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면은 내 돈도 돈을 벌 수 있는 돈이지만 남의 돈도 돈을 벌 수 있는 똑같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드머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시드머니도, 그걸 이제 빚이라고 하죠. 레버리지라고 이제 좋은 말도 있지만, 그걸 이용을 하면 충분히 평범한 직장에 평범한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투자로 어느 정도 목표한 바를 얻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를 투여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투여를 하고, 투여해도 되는 데는 투여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첫 부동산을 살 때 좀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 빌라를 구매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상파 TV에 출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상파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는 그런 매체이다 보니까 검증이라는 걸 되게 깐깐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계좌 열어봐라, 돈 진짜 자산가 맞냐, 너 부동산이 몇 개 있다며, 그거면 확인해 달라. 그러면 제가 뭐 등기권리증까지 다 보여주고, 매매 계약서에 얼마에 찍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별 관심도 안 두고 있다가 알게 된 게,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한 9건 정도 되는데, 등기권리증에 이제 적혀 있는 금액이 총 20억 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매수한 금액이 20억인데 그게 한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투자를 이렇게 잘 한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너는 평범한 흙수저 출신이라며, 처음에 그 서울에서 그 사회 초년생일 때 한 평도 안 된 뭐 고시원보다도 못한 곳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그 돈을 어디 있어가지고 투자했냐라도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궁금하더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20억 원에 이 투자를 한 거지? 그래서 알고 보니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제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한 번도 아니에요. 20년간에 걸쳐서 2억 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억 원으로 18억 원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한 번에 일으킬 수는 없었겠죠. 뭐 처음 제가 빌라를 샀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 생애 최초 뭐 주택자금 구입 대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70%를 해결하고 나머지 30%는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했어요. 제 돈은 0이었죠. 그리고 제가 비교적 최근에 산 서울에 한강이 바로 앞에 보이는 그 32평짜리 아파트를 살 때는 역시 제 돈이 0이었어요. 70%는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또 제 가지고 있는 개인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결하고, 그런데도 한 10%가 모자라서 사채까지 썼어요. 사채라고 하니 뭐 무서운 사채는 아니고 지인한테 빌려서 냈어요. 근데 그게 한 3-4배가 올라가니까 지금의 자산이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종자 돈도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종자 빚도 충분히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실력이 있다면, 제가 그 2015년도에 가장 후회되는, 다행히 저는 그때 건물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했지만, 제 소설 속 주인공이 했던 일이 있어요. 이 소설 속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하냐면, 2015년도에 똑같은 실제 타임라인대로 이 소설이 이루어지는데, 볼펜 한 자루를 딱 들고 부동산에 들어가서 아파트 한 10개만 가져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사인을 해요. 그 즉시 돈 한 푼 없이 30억 원의 자산가가 돼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았던 시절이었거든요. 실제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투자 실력이 있었다면 돈 한 푼 없이도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으로는 그게 좀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달러 투자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큰 돈을 들이지 않고라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말하는 블로그에 글쓰기로 월 100만 원 만들기는 자본이 0이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본이 없어도 돼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런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이렇게 나오는 분들처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달성 가능한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배당주를 사서 100만 원 만들기, 달러 투자로 100만 원 만들기. 제가 엊그저께 되게 그 기분 좋은 메일 하나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달러 투자로 자기 월급을 초과하는 수익을 처음으로 얻어봤다고 감사의 그 댓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은 달러 투자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무조건 자본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전 이제 선을 넘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선 안에 갇혀서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뭐 수입이 작다고 그리고 뭐 나는 이제 좀 뭐 자영업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고민하실 게 아니라 투자의 실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또 경제적 자유를 찾는 방법은 투자 아니고도 다양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교육비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생활비는 어떻게 아끼시는지 이런 좀 약간 짠돌이 재테크도 좀 한번 살짝 몇 가지 한번 소개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다른 생활비야 뭐 비슷하겠지만 사교육을 아예 안 시켜요. 심지어 방과후 활동을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면 웬만하면 안 시키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이걸 생각한 이유는 되게 단순했던 게 지금의 이제 자본주의 이 시스템을 보면은 자녀의 학력보다는 부모의 이 자본력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뭔가 그런 시대가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 학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거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이 불확실성이 강한 이런 투자였고 내가 거기에 쓰일 돈을 내가 투자하는 것은 좀 더 확실한 것에 투자하는 개념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 과감하게 니들 공부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그 돈을 아껴가지고 투자를 했던 게 지금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었던 어떤 근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오히려 아마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할 수 있는 일보다 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아이들이 이제 다행히 공부도 스스로 잘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심지어 뭐 농담처럼 이번에 이제 중학생이 된 아이들한테는 너 공부가 재미없으면 뭐 좀 일찍 편의점 알바라도 해서 돈 벌기 시작하지 않을래?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라고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아이가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중학교도 안 가면 뭔가 자기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다 그런데 첫째, 둘째 다 뭐 거의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그 학력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하는 게 워런 버핏이 11살에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보다 좀 빨리 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와인은 지금 벌써 10살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고 심지어 제가 가정 내에서 이렇게 뭐 노동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심부름하면 뭐. 예전에 이제 할 때마다 돈을 주다가 그것도 이제 귀찮아서 한 달에 한 번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다 적어주고 뭐 거실 청소는 누가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준 다음에 그 일을 제대로 했는지 수행했으면 정해진 월급을 주기도 하고 또 월급에서 집세를 내기도 해요, 아이들이. 그럼 아이들이 올해 제가 집세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월급은 많이 안 올랐는데 집세는 왜 이렇게 올랐냐? 아빠 종합소득세 내야 돼. 이게 설명을 하면서 또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지금 뭐 영국 사례도 얘기해줘요. 영국에는 월세가 하도 높아서 젊은이들이 집에서 못 살고 보트에서도 살아. 그런데 너는 집에서 사는데 얼마나 행복하냐. 그거에 비하면 너무 싼 거 아니니?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거는 제가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뭐 그 뒤에 뭐 아이가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지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고 저도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볼지도 모르겠지만 제대로 될 아이한테
제가 투자를 하겠죠. 제가 이제 아이가 넷이나 되면서 깨달은 거는 제가 항상 의문이었던 게 있었어요. 왜 삼성전자는 장남이 물려받지 않았을까? 네, 근데 제가 넷을 낳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예, 똑똑한 아이가 보여요. 예, 여기까지만. 비교가 돼야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실전 투자 입장에서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달러 투자 등등 할 텐데 짤막하게 그럼 부동산을 이제는 뭐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여전히 그래도 뭐 지금 아파트 사야 되나요? 갭 여전히 벌어진 갭 투자라고 하시면 이제 전세가율이랑 이제 매매가 차이인데 요즘 뭐 수도권 보면 조금 더 시세는 조정받고 있는데 전세가는 뭐 지지하고 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아파트는 좀 뭐 어떻게 참고로 제가 추천하시나요? 부동산 투자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예. 그 비결은 간단해요. 사서 오를 때까지 다 기다렸어요. 오랜 기간을 거의 20년을 기다렸으니 안 오르면 이상한 거죠. 심지어 빌라조차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를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내가 뭐 시세차익을 얻는다거나 수익형 부동산에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실거주용 집에 대한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이나 뭐 코인 같은 거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집을 사라라는 말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집을 사서 그걸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를 추천드리거든요. 일단 사고 빚을 갚아라.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가 사실은 실거주용 집이에요. 안전 마진이 확보된 집이라고 그 투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두가 인정하는 고수 중에 피터 린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본인의 첫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식 투자의 고수인데도 불구하고 실거주용 집을 사시라. 그런 다음에 주식 투자하세요. 투자 세계 최고의 투자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거주용 집을 먼저 사지 않으면 너 주식 투자하지 말래요. 얘기 들어야 되겠죠. 귀담아 들어야겠죠. 근데 저도 이제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앞으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몰라요. 저는. 전문가들이 해서 와서 하는 말들을 이 말을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 같아요. 그런데 실거주용 집은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실거주용 집을 사는 거는 투자의 목적도 있지만 내 소비를 통제하는 그런 가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만약 월세나 전세를 살아요. 만약에 집값이 오르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나는 그 소비를 통제할 수가 없겠죠. 월세가 올라가니까. 내가 상상한 이상으로 그 불확실한 미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집을 샀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거의 뭐 은행의 집이라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이자를 내잖아요. 하지만 이 금리는 오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1년, 5년, 10년 후에 내가 지불해야 될 집에 어떤 비용으로서 지불해야 될 돈이 어느 정도 명확해요. 내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값이 뭐 앞으로 오르던 내리던 이거는 부동산을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의 얘기고 내가 직접 사는 집, 내가 실제 가치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집은 그것이 제가 제가 최근에 낸 책 중에는 아주 심하게 얘기도 했는데 그냥 바람만 막아줄 수 있으면 사도 된다. 그런 다음에 갈아타기로 점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데 그 처음부터 소비가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월세를 하면서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해서 이걸 만들겠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격이 어떻든 간에 가격이 만약에 지금 비싸다면 싼 집을 사면 돼요. 재테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실거주용 집을 사는 것을 목표로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말도 아니죠. 피터 린치라는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 투자도 공부하고 뭐 달러 투자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